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떨고 중국이 달리고 일본이 무너지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먼저 경고했습니다. 2026년 1월 에이전틱 AI가 현실이 됐거든요. 노동소득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워런 버핏과 AI 중 누구에게 투자를 맡기겠습니까? 대부분은 AI라고 답할 것 같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AI가 학습할 수 있는 건 언어로 표현된 데이터뿐이거든요. 워런 버핏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직관과 경험, 그 머릿속에 담긴 지식은 겨우 10%만 언어로 표현됩니다. 나머지 90%는 AI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죠. 안목과 내공. 그게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에이전틱 AI가 현실이 됐거든요. 기존의 생성형 AI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유럽 비행기 알아봐 하면 알아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약까지 해주는 거죠.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뉴를 누르고 빈칸을 채우고 결제까지 완료합니다. 그 순간 여행사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 보험 설계사, 법률 보조, 회계 담당. 이 모든 중간 에이전트 역할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연구소 C3 리서치가 핵폭탄급 보고서를 공개했거든요. 화이트 칼라 직종의 50%가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의 크로드가 코어라는 에이전틱 AI를 공개하고 2주 만에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30% 추락했습니다. 보안 지식이 추가된 다음 날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계가 10%에서 20%씩 주저앉았고요. 오스트리아 개발자 피터 슈타인버거, 혼자 취미로 만든 오픈 크로우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컴퓨터와 모든 서비스 권한을 AI에게 넘기면 하루 종일 내가 해야 할 일을 AI가 순서대로 혼자 다 처리합니다. 중국 바이두는 이미 이 기술을 이커머스에 적용했고 오픈 AI는 그 개발자를 바로 영입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타임라인이 1년 앞당겨진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직업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AI가 생산성을 높이면 물가가 안 오르고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AI가 고용을 대체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소득이 없으면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안 쓰려 하죠. 내일 사면 더 싸니까요. 그게 바로 일본식 디플레이션입니다. C3 리서치 보고서는 2028년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AI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모기지 시장은 미국 GDP보다 더 큰 15경 규모거든요. 고용이 무너지면 소비가 얼어붙고 모기지 시장이 흔들리고 금융시장 전체가 연쇄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100만 명 사는 나라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평범한 국가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새로운 경쟁자는 모든 시민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발명과 노동은 AI가 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까? 소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을 통한 노동소득, 다른 하나는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이죠.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용소득의 비중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본소득의 중요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래서 돈 버는 시대가 저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본소득은 항상성이 없다는 겁니다. 월급 100만 원은 다음 달에도 들어오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번 100만 원은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화끈한 종목 하나에 몰아넣었다가 두세 달 절면
삶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특히 M7 종목만 갖고 있다가 6달 절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배를 걷고 소비가 줄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항상성 있는 투자 소득을 만드는 것. 그게 AI 시대 생존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에 투자해야 합니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단계가 핵심이었습니다. GPU가 수만 개 필요하고 원전 하나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수백 개 짓는 시대였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치솟았고 HBM 메모리를 만드는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학습은 언젠가 끝납니다. 에이전틱 AI가 본격화되면 추론, 즉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해집니다. 에이전틱 AI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토큰 소비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추론에는 GPU가 아니라 NPU, LPU 같은 전혀 다른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GPU는 공사장 트럭이고 NPU는 출근용 세단인 거죠. 연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 나아가 추론용 반도체에는 HBM이 아니라 HBF라는 새로운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밀리초 단위로 답을 내야 하는 에이전틱 AI에게 딜레이는 치명적이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샌디스크가 지금 이 HBF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쯤 첫 샘플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F를 가장 먼저 만드는 회사는 3, 4년 전 엔비디아가 GPU를 독점했던 것과 같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 경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10대와 20대 여러분, 지금 가진 자금으로 최대한 많은 ETF를 경험해 보세요. ETF는 그 자체로 여러 종목을 담고 있어서 분산 효과가 생깁니다. 10개, 20개 ETF에 각각 10만 원씩 넣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각 ETF의 특성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떤 ETF가 움직이는지 그 감각을 지금 쌓아두세요. 30대, 40대가 됐을 때 그 감각이 실전 무기가 됩니다. 30대, 40대 여러분은 지금 ETF 조합을 실제로 운용할 시간입니다. 10대와 20대 때 쌓은 감각을 바탕으로 A조합, B조합을 직접 굴려보세요. 항상 성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캐시플로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0에서 60%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채우세요. 나머지로는 3, 40대 때 해왔던 포트폴리오 운용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받듯 구경제와 신경제가 결합하는 지점을 주목하세요. 월마트가 AI를 도입해 주가가 크게 오른 것처럼 AI와 구경제의 접목이 다음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드론 조종사 되세요. 코딩 배우세요. 이런 말은 무책임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학원을 다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수능에 꼭 필요한 것에는 집중하되 옆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아이도 해야 한다는 미투 방식의 학원은 과감히 끊으세요. 피아노, 태권도, 줄넘기.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AI 시대는 슈퍼스타 경제, 사회입니다.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하든 상위 10%가 되면 됩니다. 특정 장난감에 세상 누구보다 많이 아는 아이. 특정 축구 선수에 대해 백과사전급으로 아는 아이. 그 깊은 내공이 AI 시대의 안목이 됩니다. AI가 1000개의 고양이 그림을 그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눈. 그게 인간의 역할이거든요. 그 안목은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져든 경험에서 나옵니다. 아이에게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뭘 제일 좋아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밀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AI는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입니다. 기술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문명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3년 후 구대륙에 살던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두 개였습니다. 신대륙에 대한 정보를 구경하며 상상하는 것, 그리고 직접 배를 타고 가는 것. 성공한 건 배를 탄 사람들이었죠.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경제신문 2개를 읽으세요. 읽은 내용을 글로 쓰세요. 읽고, 쓰고, 말하면 3번 각인됩니다. 그 하루하루의 아카이브가 20년 쌓이면 지금의 시장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2026년에 트럼프 관세 뉴스가 나올 때 2011년의 패턴이 보이는 거죠. 과거의 아카이브가 현재를 읽는 무기가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주말 8시간만 투자해서 바이브 코딩을 배우세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를 전 세계에서 긁어모아 매일 아침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나만의 AI를 만드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20대 중 이걸 해본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그 1명이 되세요. 삼성이 있고 하이닉스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이미 시작됐습니다.